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패키징과 3나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의 파운드리 독주 체제는 그 5나노, 4나노를 거쳐 3나노에서 정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를 통해서 올해인 2025년 말까지 TSMC의 3나노 칩 생산량이 작년인 2024년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파운드리 TSMC 독주 체제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팹리스 중에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경우 AI 칩이 나오기 전만 해도 TSMC 팹을 사용하는 유력 팹리스로 분류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비자용 GPU인 암페어 같은 경우는 삼성 8나노에 맡겼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병렬 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GPU가 AI 인프라로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암페어, 호퍼, 블랙엘까지 프로세서 전량을 TSMC에 맡기면서 TSMC 파운드리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 와중에 TSMC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고리는 패키징이었는데요. 실제 웨이 저자는 작년 하반기 중반까지도 공격적으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용량을 확장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실제 그 디인포메이션 같은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패키징 용량 확보를 위해서 TSMC에 엔비디아의 전용 패키징 라인 신설을 요구했지만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팹리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TSMC가 엔비디아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TSMC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L 물량 중 70% 이상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패키징 가운데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S 방식은 실리콘 인티포저를 사용하는 형태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L 방식은 로컬 실리콘 인티포저와 칩을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그 S 방식의 패키징이 그 AMD, 브로드컴 칩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암페어, 호퍼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패키징 라인이라면 지금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블랙엘 GPU는 바로 그 L 방식을 활용합니다. 엔비디아 그 패키징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가운데 L 방식을 70% 이상 엔비디아가 계약했다는 의미는 본격적인 블랙엘 양산기를 맞아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가장 진화된 패키징 라인을 엔비디아가 입도선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중에서도 그 S 방식보다 진화된 형태, 가장 진보한 라인인 L 라인이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는 엔비디아 호퍼 GPU 수요가 줄어들고 호퍼 다음 버전 GPU인 블랙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자신에게 할당된 호퍼 제작 방식의 패키징 라인을 줄이고 이를 블랙엘 전용 패키징 라인으로 돌려서라도 패키징 라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절치부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재 TSMC의 가장 진화된 패키징 라인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L 라인 중에 70% 이상이 엔비디아에 할당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미국의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라서 GPU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L 캐파를 대거 선점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TSMC는 그 L 공정 생산 용량 확대를 위해서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패키징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TSMC의 가장 진화된 패키징 라인 캐파 확보에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 나오고 있음에도 블랙엘 GPU, 가장 진화된 GPU라는 블랙엘 GPU의 수요가 기대 이상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TSMC의 3나노 칩 급증도 엔비디아의 블랙엘 다음 GPU인 루빈 양산의 영향을 받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항이 밝힌 대로 올 하반기에는 TSMC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블랙엘 울트라 B300이 나오고 내년에 루빈 GPU가 나오게 됩니다. 올 연말께부터는 차세대 GPU인 루빈 양산을 위해서 3나노에서 시범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TSMC 3나노는 문전성시 그 자체인데요. 이 AP에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이미 3나노에서 만들어졌고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7에 탑재되는 AP인 A19 프로 그리고 갤럭시 S26에 들어갈 퀄컴 AP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모두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블랙엘까지 4나노에서 4MP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AI 프로세서도 베라 루빈부터는 3나노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태입니다. 이 엔비디아 루빈 GPU와 경쟁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나오게 되는 AMD의 그 인스팅트 GPU인 MI350 GPU도 3나노 제작이 유력합니다. 인텔의 경우는 이미 TSMC 3나노에서 최선단 GPU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다이를 만들고 있는 만큼 TSMC 3나노는 올 하반기에 AP와 CPU, GPU 제작으로 빡빡하게 돌아갈 게 틀림없습니다. 이 패키징 3나노 현황을 두루 보면 엔비디아의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특수를 TSMC가 누리고 있음이 새삼 확인되는데요. 이 패키징 라인 부족의 경우는 TSMC가 후공정 업체인 M코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는 미국의 고관세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국 내 패키징 라인 증설에 나서는 상황인데 M코도 그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M코가 미국에서 패키징 라인 증설에 나서고 TSMC가 M코에게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로열티를 받고 전수해 주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으로서는 답답한 게 바로 캐파 부족에 시달리는 패키징과 또 3나노에서 TSMC의 빈틈 팹리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텔도 엔비디아 후공정 물량 일부를 패키징해서 수주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삼성은 관련 소식이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AI 칩에 반드시 필요한 HBM마저도 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삼성의 패키징을 맡길 결정적 요인이 부재한 게 문제인데요. 삼성 파운드리는 메모리나 설계 분야에서 절대 우위가 확보돼야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시너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삼성 메모리도 흔들리는 상태고 LSI도 설계 부분도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AI 칩의 패키징 방식과 관련해서 이 원형이 아닌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 이 팬아웃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외신에 나온 적이 있지만 후속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TSMC 수주 포션에서 비중이 커지면서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팹리스 물량을 유치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도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삼성으로서는 75% 이상으로 수율을 끌어올렸다는 이 4나노를 적극 활용하든 아니면 2나노 수율을 크게 올려서 2나노 공정을 빨리 적용해서 3나노 단가로 2나노 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든 이 TSMC의 캐파 확보에 지친 팹리스를 잡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갤럭시 워치에 들어간 3나노 칩 엑시노스 W1000 그리고 하반기 폴더블 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엑시노스 2500 그리고 삼성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나노로 수주했다는 미국 서버 칩 등으로는 이 파운드리 가동률을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팹리스의 칩 수주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현황을 통해서 삼성과의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